자, 오늘 그릴 대상은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예쁜 사람을 그릴까? 아니면 이렇게 성깔 있는 아이, 굉장히 강렬한 얼굴을 그릴까? 하다가 이렇게 요 사진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 사진은 제 그 사진 작가 지인이 찍은 사진인데 그리기도 재미있죠. 역시 아이의 얼굴은 언제 봐도 웃음이 납니다. 굉장히 근육들이 도톰하게 잘 드러나 있고요. 지금 빛은 지금 이중빛이긴 한데 그 빛이 뚜렷해서 눈, 코, 입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면의 흐름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어떤 구조와 눈, 코, 입의 진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게 결국은 얼굴의 내부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주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는 지금 약간 아이가 정확하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얼굴이.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기울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자리를 잡은 게 여기가 좀 대략적으로 눈자리를 잡은 건데 굉장히 귀여운 아이죠. 아이들은 얼굴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마의 비율이 넓고 그다음에 코에서부터 이게 하악각 쪽의 비율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좀 자유로운 선으로 내부 형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선들을 조금 거칠게 해서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선의 형태들이 다 묻힐 거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뭐 많은 선들을 막 쓰고 있죠. 어차피 이 선들은 지우지 않더라도 없어질 겁니다. 물론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선들은 제가 이제 이후에 긋는 많은 내부 형태의 선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부 형태를 그릴 때는 사실 선 하나하나를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늘 그리는 펜은 피그먼트 라이너 펜입니다.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만년필로 썼었는데 오늘은 왜 라이너 펜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년필은 선들이 자유로운 선들이 나오기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날카롭기 때문에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방향선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만년필보다는 선들이 조금 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부 형태를 그린다라는 거는 톤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들보다는 물론 밝은 쪽으로는 선이 살아있게 될 거예요. 근데 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중첩이 될 거기 때문에 선을 많이 모아서 톤으로 만들 겁니다. 자, 우선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둠의 모양으로 형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형태를 잡으실 때 바로 펜이 아니라 연필로 그리셔도 됩니다. 저번 형태를 잡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일단은 닮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그려라. 그죠? 지금 기울기를 잡았잖아요. 얘가 지금 정면입니다. 정면인데 수직으로 이 미간의 중심과 인중의 중심을 잡아놓고 이 수직에 따라서 정면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의 기울기가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 정중선과, 그죠? 그 균형을 먼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추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비율 맞춰서 대충 눈 하나가 들어가죠, 벌써. 그 다음에 정확한 형태는 사실 대충 자리를 잡고 나서 정확한 형태는 선을 많이 넣어가면서 어둠의 모양이 여기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둠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아가면서 형태를 그릴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 자세한 형태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진행을 시킬 거거든요. 자, 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고 눈 밑에 어둠이 있죠. 눈꺼풀이 이 아이가 상당히 쌍꺼풀이 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 그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눈꺼풀 위에 눈꺼풀 라인을 어둡게 진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료 속에 있는 꼬마의 이 눈꺼풀 위에 라인도 굉장히 진하죠. 안 진하더라도 진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눈동자, 자, 눈동자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공식대로 그리시면 무조건 예뻐지게 됩니다. 눈은 얼굴 중에서 가장 진한 부분이 몰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진하게 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꼬마가 지금 춘미근이 살짝 접혀 있죠.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 알륜근과 비근이 나오면서 여기가 살짝 밝아진다고 얘기했죠. 지금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그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차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는 차례, 어둠을 넣는 차례, 진한 부분부터 먼저 착실하게 그려 가셔야 됩니다.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게 되면은 굳이 뭐 진한 부분부터 안 그려도 관계없어요. 여기부터 그려도 돼요. 근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진한 부분만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어정쩡한 부분들을 하면은 중간 톤을 얘기하겠죠. 어정쩡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둠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어둠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중요함이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눈, 코, 입을 그리면서 눈, 코, 입을 그리면서 눈, 코, 입 주위로 근육들의 어둠들을 살짝 그려주고 있죠. 처음에는 약간 중간면 느낌처럼 그리다가 중간면 안에 있는 어둠을 그림을 진행시키면서 점점 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빛은 지금 자연의 빛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밝은 빛이 있죠. 요거는 지금 이 작가가 찍을 때 빛 반사판을 대가지고 형태를 조금 더 뚜렷하게 이쪽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사판을 댄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광은 자연광은 이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광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구름군이 이렇게 돌아 나가죠. 이렇게 구름군이 돌아서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대간골근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구름군이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죠.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릴 때는 그냥 사진만 꼼꼼하게 관찰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살짝 까다롭죠, 살짝. 살짝 까다롭습니다. 도톰한 중간면들이 올라오는 부분들. 자, 입술을 예쁘게. 입 안쪽은 항상 어둡습니다. 제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 안쪽은 반드시 어둡게. 제가 이제 입 쪽을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입이 원래 좀 어렵다고. 입 주위가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입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살짝 밟다가 다시 살짝 어두워집니다. 여기가. 입 아랫부분의 어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익은 쪽, 이게 살짝 들어가 있죠? 익은 쪽을 그리고 여기 밝음을 나중에 살짝 덮어주게 됩니다. 살짝. 왜냐면 이 아이는 입이 많이 태어나 있고 턱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턱의 밝은 부분이 살짝 어두워지게 됩니다. 입 주위에 근육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 주위를 제일 많이, 여기가 입만 하더라도 이 주위가 눈, 코, 입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중간 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입 주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눈 쪽으로 올라가서 눈 쪽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살짝 이제 비근이 빠져나갑니다.
자, 일단은 좀 머리카락을 조금 뽀대나게 해서 이제 얼굴의 균형을 조금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충 이제 비율이 좀 나왔죠. 아까 이마가 되게 넓은 것 같았는데 머리카락을 붙이니까 그렇게 이마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톤과 얼굴톤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머리카락을 그렇게까지 뭐 진행을 안 시키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 코, 입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이쪽 중간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눈, 코, 입을 한 번씩 더 잡아주면서 더 또렷하게 상을, 지금도 뭐 그렇게 흐리진 않지만 한 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두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 아이가 탄광촌에 있는 아이라서 굉장히 얼굴이 꾀지지합니다. 이 사진 작가가 이제 인도에 있는 어떤 탄광 마을에 가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추미골 위에 있는 추미근 때문에 이렇게 밝음이 살짝 드러나 있죠. 근데 이걸 먼저 덮기보다는 이렇게 어둠 잡고 중간면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살짝 덮어주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밝음은 한 번만 덮어줘도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여기에 추미근이 살짝 잡히죠. 그러면서 애가 인상을 찡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까 알륜군이 돌아 들어가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이렇게 이제 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스치듯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 조절이 돼요. 이게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그래서 약한 부분 할 때는 살짝 진한 부분 할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좀 편합니다. 만년필은 좀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장단점이죠. 그래서 만년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쾌한 선을 보여줄 때 좋고요. 이 피그먼트 라이너 펜은 정교한 톤을 올릴 때 좋습니다. 그럼 연필로 하면 되지 왜 굳이 펜을 하느냐? 자, 이 펜은 다 마르면 바로 완결이 됩니다. 안 문질러져요. 그 다음, 자, 톤도 있긴 하지만 요런 주위 부분도 바로바로 경쾌한 선들을 살짝 올리죠. 물론 겁납니다. 겁나지만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 게 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네, 약간씩 이렇게 드로잉적인 선들을 올려주면서 다 그린 듯 그리지 않은 듯. 자, 여기 잎이 어둡잖아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아이의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 느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목을 하실 때는 목은 항상 앞면 부위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어둠은 눈, 코, 입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목은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쑥쑥 들어가거나 까만색이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목의 어둠은 너무 까맣게 해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목의 밝음은 얼굴의 밝음보다는 항상 한 톤 더 어둡다라는 거. 밝음도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밝음을. 이렇게 빛이 빡 들어오는 부분들은 눌러줄 수는 없겠죠. 자, 배경을 부드럽게. 자, 눈이 강렬하기 때문에 눈을 더 해주시고요. 그죠? 자, 이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이의 표정을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상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리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 부분을 강하게 잡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인상이 강한 대로 움직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형태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너무 강하게 잡아버리면 이 얼굴이 푹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과 이마 부분만 차분하게 그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살짝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좀 약하다 그럼 조금 더 잡고, 조금 더 잡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런 비근 쪽, 네, 요 추미근, 비근, 물론 이제 구릉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살짝 강하게 잡아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 이 얼굴의 큰 구조를 받치는 게 한 번, 두 번, 구릉근에서 한번 받쳐주는 거거든요. 물론 마지막 정점은 턱에서 이제 끊겠지만, 이 큰 볼을 받쳐주는 게 이 구릉근의 어둠입니다. 여기 살짝. 그래서 조금 좀 진하게 해줘도 관계는 없는데, 이 추미근이나 이 비근 같은 경우는 이 구린것처럼 밑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절대로 진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살짝 살짝. 네. 약간 지금 제가 시작할 때 코를 조금 길게 해서 생각보다 보여지는 아이보다 살짝 나이가 좀 한 살 내지 2살 정도 많아 보이네요. 이 코 길이가 그만큼 예민합니다. 제가 처음에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의 길이에 따른 눈에서부터 이 비율, 턱까지 비율과 이마의 비율, 그게 나이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런 작은 작은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그림에서는 강하게 여기 춘미근이나 비근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 인상이 되게 깊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또 한번 반복을 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인 아이의 얼굴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인제 요런 부분 인상적인 부분들을 한번 마무리 때 톡톡톡 잡아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너무 빨리 담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담게 그린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다가 이 머리카락을 그렸던 이유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같이 이제 계속 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그린 거거든요. 그 눈, 코, 입만 가지고 담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의 분위기도 있고 그 눈, 코, 입만 열심히 그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밝은 부분 이제 가라앉혀야 될 부분 한 번씩 더 가라앉혀 주시고요. 그죠? 이런 주름들 살짝살짝 먼저 그리시지 말고요. 이빨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이빨 너무 어둡게 하면 이빨 썩어 보입니다. 자, 충분히 귀엽게는 된 것 같은데 코 길이 때문에 약간 보이는 실제 아이의 얼굴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그런 미스가 조금 있네요. 지금 머리카락을 더 그리는 건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얼굴 내부 형태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분위기만 맞출 정도로요. 누군가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댓글을 달아 놓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고수들은 그림이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린다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것들을 먼저 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 요런 것들 사소한 것들 먼저 그리지 말고 사람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바탕만 되면은 계속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이 되고 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이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징을 살짝살짝 계속 그려주는 거면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 아이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 그 위에 또 내 그림의 성격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 탄광촌의 아이의 어떤 막 얼룩들 시커멓게 묻은 부분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네. 밝은 부분이 진해지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때가 됩니다. 자, 때가 묻었죠? 자, 여기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덩어리를 그림 위에 묻혀줘야 됩니다. 깨지지 하니까 이게 좀 번졌겠죠. 이게 번졌겠어요. 번졌겠죠? 자, 여기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이 그린 거 위에 얹히는 겁니다. 덩어리 위에. 자꾸 묻어져. 예, 자꾸 묻어요. 입 주위에도 시커멓게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입가에도 묻어 있습니다. 이게 탄광촌 아이의 가슴 짠한 흔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살짝 이 그림의 성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밝음을 이제 밝음이 죽어야 될 부분들은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건데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좀 흐름에 맞춰서, 근육의 흐름에 맞춰서. 자, 이렇게 얼룩때가 묻어 있는 좀 짠한 아이의 얼굴을 거의 다 그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형태 잡을 때 균형을 맞췄던 거죠. 네, 딱딱딱 균형이 맞아졌다는 거. 네. 그 다음 눈의 크기를 잡고 코의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팁을 드렸죠. 요 간격 살짝, 제가 제 그림에서 살짝 여기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입자리, 입의 균형, 턱의 균형, 그 다음에 요 얼굴의 대칭 중요하죠. 그 다음 눈, 코, 입을 그리면서 눈, 코, 입 주위에 연결되는 추미근, 비근, 구륜근, 대간골근, 여기서 살짝 이제 알륜근도 보이죠. 살짝 이 알륜근도 보입니다. 여기 알륜근의 흔적이에요. 그런 게 여기 알륜근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 잘 그렸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 형태 똑같이 그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닮지는 않았죠. 사실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똑같이 닮지는 않았습니다. 펜으로 형태를 한 번도 안 지우고 그렸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설령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도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 프리미엄 페나 강의 책에 똑같이 그리는 방법도 이제 써놨죠. 똑같이 그리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림의 퀄리티를 더 높이려고 그러면 배경을 더 그리면 되고, 머리카락을 더 그리면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상이 더 또렷하게 나오겠죠. 그리려면 하루를 그려야 되니까요. 네,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